자, 오늘은 그 최근 고점 논란에 좀 시달리고 있는 의류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FNF는 제외하고 뭐 휠라홀딩스, SJ그룹, 한섬, 뭐 영원무력 같이 이렇게 의류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개별 이슈는 차치하고 보더라도 하나같이 2분기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현재 이 의류 업계에 깔려있는 저변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랑 철강 섹터처럼 고점 논란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델타 변이에 이어서 뭐 뮤 변이 그리고 또 에타 변이 그 바이러스까지 좀 참고를 하면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들이 좀 사그라들 기미도 안 보이니까 이 의류를 구매하려는 수요 역시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베트남이 있죠.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의류 공장의 어떤 생산 차질 그리고 또 물류 이동 지연 등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기 공장에서 옷을 조달받는 기업들도 이제 리스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섬유의류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섬유 의류 산업의 로직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유 의류 섹터라고 하면 크게 4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섬유 의류 섹터는 브랜드 업체랑 생산 업체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브랜드 업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브랜드화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NF나 뭐 더 네이처스 홀딩스, 뭐 SJ그룹, 뭐 코엘 패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 업체인 거죠. 반대로 이제 이들 브랜드 업체들이 기획하고 만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페이스 제품을 생산하는 영원무역이라든지 뭐 MBA나 버커를 생산하는 한세실업 그리고 이제 태평양 물산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고 4단계 각각의 과정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디자인이나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획한 걸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고 결론이 났다면 생산 업체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제 생산된 제품을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단의 과정에서는 브랜드 업체들이 담당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뒷단에 이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뒷단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뒷단에서 생산을 해주는 공장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OEM 업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OEM 그리고 또 ODM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OEM이라는 거는 이 위탁 생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4단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생산만 담당하는 걸 이제 O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계들 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판매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업체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OEM 사업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 인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팔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고스란히 이 OEM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크게 지원하는데 가동이 안 되면 고정비나 인건비만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OEM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미주나 이제 유럽에도 공장이 있지만 대개는 이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유지비나 인건비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ODM 사업까지 하는 기업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ODM이라는 거는 이제 OEM처럼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 단계인 디자인과 기획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더해서 이제 본인들도 브랜드 업체처럼 디자인을 해보고 기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브랜드 포지션에서 사업을 하는 거랑 이 생산 포지션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60만 원까지 올랐던 기업인데 현재는 뭐 거래 정지가 된 건 아니고 3,0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15년 이후에 보면은 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는 그 시가총액 그 3위까지 간 적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코데즈 컴바인은 왜 이렇게 이제 망했을까요? 이제 이 전까지는 뭐 브랜드 경쟁력도 좋고 매장도 늘리고 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이 전에 벌려놨던 사업들도 같이 이제 망하면서 매출은 폭락하고 벌려놓은 사업들도 이제 다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제품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옷이 안 팔렸던 건데, 물론 이제 중간에 주가 조작 사건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그 이슈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걸 보면 이 브랜드 포지션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이 시장을 기민하게 예측해야 되고 엄청나게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이 OEM 업체들보다 더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유들 때문에 현재 그 섬유유리 섹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떨까요? 조만간 한국도 추석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금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이 섬유유리 업체들의 주가는 다시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야외 활동에 대한 페널티를 좀 풀어주면 옷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에 비례해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게 앞서 살펴봤던 이제 OEM 공장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사려고 하는 수요도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옷이 이제 제때 만들어지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군대까지 동원해서 확산을 좀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현재 베트남만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남쪽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이 다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국가에 있는 공장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 하락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료산업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해당 섹터의 기업들의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고려한다면, 일단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브랜드 파트인지 또 생산 파트인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이들 기업들의 공장은 또 어디 있는지, 옷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공장이 있는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한국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해서 뭐 보복 소비나 컨택트 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옷도 살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니까 이 비싼 옷들도 많이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그 의료산업 섹터가 주춤한 이유랑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